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에 걸려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뭐 미친 듯이 웃는데 이 웃음의 의미를 아는 분은 몇 분이나 되고 모르는 분은 또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고,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이분하고는 엄청나게 친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공인으로서 임병하 도의원이죠. 임병하 도의원을 저는 아직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한 번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잘 봤어요. 그리고 또 영주에서 인서울, 응? 그래가지고 또 성균관대학교 약대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우리 지적 너리지가, 응?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영주의 명 약사로 있지만은 제 친구 중에는 중앙대학 저쪽에 약대 나와가지고 여기 시내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진짜 다재다능해요.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영어 신문을 뭐 잘 보고, 그럼 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겠지. 내가 이래 봤을 때는 좀 괴물 같지. 그리고 또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또 잘 불러요. 그리고 또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그 아들 딸들도 잘 나가지고 아들 딸들도 잘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임병하 도의원을 제가 지금 보고 웃었습니다. 웃었는 게 비웃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만나지는 않았어도 그동안에 사실 그동안에 사연을 많이 뿌리고 추억을 그래도 많이 뿌렸다 이런 생각에서 그리 만감이 이렇게 조금 교차하는 그런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서울 작은 일단 이 퍼스트 임프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임병하 도의원을 처음부터 잘 봤고 두 번 거듭 내가 칭찬을 한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삐걱하면서 잠깐의 그런 갈등을 준 부분이 있어요. 저인데도 생각에 갈등을 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이 관계를 뭐 만나고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끈에 의해서 조금 느슨해졌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임병하 도의원은 내보다 나이도 훨씬 적지만은 상당히 사람이 느긋하고 또 나되면 더 점잖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임병하 도의원이 있는데 꼭 물어보고 꼭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전화를 했는데 통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도에서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랬는데도 통화를 하는데 상당히 길었어요. 길어가지고 대화 내용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동안에 서로 소원했고 또 서로가 궁금했던 점을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서로 이해를 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은 없지만은 한 번 본 일도 없지만은 상당히 뭐 쉽게 이해하고 끊어야 될 부분에서 전화를 끊었는데 임병하 도의원이 뭐 내보다 나이 적다 가지고 내 뭐 동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 임병하 도의원인데 큰 신설을 진 그런 부분도 없고 임병하 도의원이 내인데 신설을 진 부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냥 좀 끌리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임병하 도의원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으로 대하고 있었는 것 같잖나 그렇게 보이는데, 임병하 도의원에 대해서 약점은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오늘 그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임병하 도의원하고 소원했던 관계는 무엇이고 임병하 도의원의 그러면 약점은 뭔가? 뭐 나를 크게 뭐 해코지 할 만한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별로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 보니까 이제 내가 임병하 도의원의 주변에 조금 얘기를 들었을 적에 조금 아는 체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남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또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툭툭 튀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말을 해보면 상당히 겸손하고 그리고 뭐 술 처먹고 함부로 뭐 이거 주먹질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사람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까불락거리면서 막 요가 요말 하고 저 말 하고 주댕이 함부로 마구 싸게 말을 마구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부탁할 때는 뭐 자기 뭐 쓸개 간 다 빼줄 것이 얘기하다가 지 실속 지 목적 딱 치려고 나가주는 굿바이 하는 그런 얌통머리 까진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해가지고 나무 여자하고 술 처먹으면서 나무 여자 확 넘어뜨리는 그런, 넘어뜨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불안당은 또 누구나 아닌 것 같고, 알고 보니까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예? 저는 1972년도 세례 받았으면은 한번 오래됐지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도 일주일 내내, 아까 그런 임병화도 의원도 그랬습니다. 6세 동안 내가 죄지고 나가지고 주일날 하러 가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고 내가 그래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크리스찬이니까 물론 알아들었겠지. 지금 이야기하는 데서도 그게 한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좀 고려를 했을 텐데, 그 중에는 그래도 없었어요. 그런 거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남인데 해코지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끌리는 점이 있었잖나. 그러니 괜찮아 보인다. 저 이렇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임병화 도의원하고는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악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이래 먼 거리로 그런 이렇게 영상으로 페이스북 같은 SNS로 또 공적인 행사에서 저런 사람들은 앞에 나가지고 뭐 마이크 잡고 뭐 그러지만은 나는 뒤에서 깨금발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얼굴 보는 그런 사이밖에 안 되는데, 오늘 전화를 통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괜히 가벼워지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기분이 괜찮아가지고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둘러보다니까 임병화 도의원의 그 일전에 며칠 8월 29일 날 도정 질문한 게 있더라고요. 도정 질문한 게 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고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내가 다른 거 다 만사 제쳐놓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영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라고. 아주 잘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 임병화 도의원은 언젠가는 한 칼 하겠다, 한 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걸로 내 스스로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병화 도의원을 처음 본 게 언젠가 하면은 작년 그 6.3선거라 뭐 그때 김병기 시의원 저쪽에 상망동 인무서 옆에 그 후보 사무실 개소식 할 때에 임병화 도의원이 그때 하면 무투표 당선인으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김병기 의원을 지원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숨가쁜 노인같이 쩍쩍 온유월에 소보라 늘어지듯이 척척 늘어지게 하는데, 야, 저 사람 저거 도의원이 되기는 됐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래도 저는 또 한편 믿는 게, 그래도 인서울 임병화 그래도 학벌이 서울에 제일 한복판에 종로에 성균관대학교 약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바탕이 있으니까 뭐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2번에 내가 칭찬 방송을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핀잔을 좀 준 것도, 저쪽에 인편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핀잔을 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방송에서도 얼핏 그런 걸 약간씩 언급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아주 요번에 오늘 내가 이 연설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했어요. 이 정도 연설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아주 수준급이에요. 국회의원을 해도 손색 없고, 여기 영주시장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아주 없어.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저렇게 잘 성장해 주는 것을 보면은 저도 좀 나이가 들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겨보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괜히 후배들이 저렇게 잘 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지자로서, 한 사람의 지지자로서, 팬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 주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물론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임병화 도의원 정도에서 인서울 했는 거, 우리 시절에 인서울 하는 거는 뭐 조금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인서울 한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그 인맥의 폭 자체가 달라요. 인맥의 폭 자체가 다르다고. 여기서 뭐 여기 경북지방이 요래 빙빙 도는 거하고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자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일단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그 영상은 도정 질문하는 광경인데 아주 내용도 아주 충실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내가 이래 봐도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 그 앉아 있었는데 이철우 경상북 도지사가 들어도 정말 내가 이 진짜 아주 좀 경박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쪽팔낸다고. 쪽팔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 부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진짜 쪽팔내는 부분이 있지만은, 영주도 분발해야 되는 그런 창피스러운 장면을 아주 임병화 도의원이 정말로 잘 지적했어요. 아주 잘 표현했고 아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했어요. 아주 질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어지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영상은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쪽에 아래 8월 29일 날 있었던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에 있었던 임병화 도의원의 도정 질문 영상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341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작스럽게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피해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된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도지사께서 2030 경북 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천혜의 자연 환경과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도지사께서 구상하시는 2030 경북 관광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전략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북의 관광 정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도의 2023년 문화관광체육 관련 예산 가운데 시군에 대한 보조금 편성 내용을 보면 총 875억 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경주와 안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북 제1의 문화관광도시 경주와 안동의 관광지도서의 가치는 두 곳을 찾는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경북은 경주와 안동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관광도시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경쟁력 있는 관광 요소들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북구권의 관문이면서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과 함께 소백산을 품은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한국관광공사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웰리스 관광지로 추천한 국립주유원, 국가민속문화재이자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무선마을 등 역사가 안겨준 다양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선비세상과 선비촌, 고택 등 관광 콘텐츠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는 산이란 뜻으로 동지산으로 불리는 소백산은 영주시 수능면과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하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절경을 선물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그러나 같은 산을 가운데 두고 충청북도가 바라보는 관광지로서의 소백산의 가치와 우리 경북도가 관광지로 바라보는 소백산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북도가 단양군에 대해 편성한 관광정책 관련 2023년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247억, 영주시는 37억 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영주시에 관광 예산이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단양군의 약 7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쓰인 질적인 면에서도 단양은 시설 위주 투자가 많고 영주는 프로그램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많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노력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양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참으로 다릅니다. 영주 시민들조차 단양 관광 인프라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극찬을 하니 영주시의 관광정책 관계자들이 숨을 곳을 못 찾을 지경입니다. 이런 많은 투자의 차이가 해마다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영주를 경북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영주시는 올해 초 영주시 관광개발단을 출범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다목적댐은 2016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 일부 지연에 따라 준공에 차질이 생겼고 국가권익위의 중재로 최근에 극적으로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 등 댐 주변의 공익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도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국악공원 트립탑 스카이워크 조성, 패러글라이딩 조성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해낼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거리에서 자리하면서 자연과 역사가 준 차원 높은 유산을 보유한 영주시가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사께서는 영주시가 추진 중인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과 단양군과 마주하고 있는 소백산 관광과 관하여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설악산 국립공원과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해당 자치단체인 강원도와 전남은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 간 도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2016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장장 8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되어 영주시 부석면 인공위에서 소백산을 넘어 위치한 남대리를 직선으로 험준한 이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마구령 터널 공사가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935번 지방도 마구령 구간은 해발 고도가 820m에 달하고 험준한 고갯길과 농로 수준의 노폭, 급경사 등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지역 주민들 소수만이 이용할 정도로 불편한 도로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차단된 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강원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 경북 영주로의 접근성이 월등하게 개선됩니다. 경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로 진입하면서 보여지는 첫 이미지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터널 개통으로 강원도 영월 김삿갓 면과 충북 단양 영춘면에서 경북도 영주의 도심으로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지방도 935번 도로의 역할은 이전과 달리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을 빠져나와 영주 도심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의 현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구간은 부석면에서 영주 도심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한 선형, 협사한 노폭에 갓길도 없으며 민가마저 인접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협사한 노폭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맞은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위협을 늘 겪고 있으며 최근 민가에 거하는 교통 약자들 역시 보행로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개량 공사가 절실히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11km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 사업이 2020년부터 구간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획상 특정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를 통해 부석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원과 춘천의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 그리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와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 시민을 포함한 우리 경북도민들 또한 충북과 강원을 방문할 시에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와 마구령 터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4일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부석사의 관람료가 면제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지방도 935번 진우부석간 도로의 향후 병목 현상은 불보듯 뻔하며 사고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에는 부석사 외에도 소수소원, 무선마을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소백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생태자원 등 무수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주시의 관광발전지수는 2017년, 2019년, 2021년 3년 모두 전체 시군의 평균 수준도 안 됩니다. 특히 세부 영역인 관광인프라 분야 중 교통 부분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급기야 2021년에는 6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영주의 관광발전을 도로교통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로의 선형 개량의 경우 한 번 준공되면 향후 수십 년간 손대기 힘든 SOC 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관광지에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문 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935번 진우 부석간의 도로의 선형 개량이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이와 함께 왕복 2차선이 아닌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월 27일에서 30일, 7월 9일에서 19일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으로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해로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2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2명의 주민은 아직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있지 않으며 수색에 나선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연이은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태풍 흰남노는 포항, 경주 등 경북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으며 수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뭄이 왔을 때 태풍 흰남노가 남긴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경북의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13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산사태 대응 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지사에게 선진형 풍수해 예방과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 대책 수립 모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복구를 위해 대표적 예산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력 지수와 재예방 노력 지수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복구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서 8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일 뿐 피해 복구 자체가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피해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시설 복구 지원에만 치중된 제도의 한계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선포되기만 하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게 아니라 경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완전 복구 비용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도 현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도 재해보험에서 보상이 제외된 농기계를 포함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 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이번 태풍 카눈 상황에서 보여준 선제적 주민대피 등 기민한 대응은 고무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이 입은 피해 지원과 복구 대책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사태 등 수해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은 최근 매년 수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태풍 흰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조차 완료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내 영유아와 인성교육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여야 하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민만을 바라보면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앞서 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 행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셨죠? 어떠셨습니까? 제가 앞에 영상 보기 전에 너설레를 떨었는 게 뭐 그렇게
뻥 깎는 건 아니죠. 잘했지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은 영주시장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충분해. 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아주 승승장구하게 잘 컸으면 좋는데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내가 또 이런 시점에 나쁜 얘기하면 안 좋은데 그렇지만은 해야 돼. 정치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누가 하여튼 간에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 이쪽으로 넘어가면 교도소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일반인들이 사는 우리 양민들이 사는 곳으로 넘어진다 이거야. 에? 그 경계가 바로 그 교도소의 담장이에요.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 말이야. 이게 어쩌다 잘못 넘어지면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면은 징역살이 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자로 떨어지면은 우리 양민들이 인대로 떨어지면은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임병하 도의원도 어려운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팬으로서 지지자로서 바라는 건데 정말 아무 그런 거 우여곡절 없이 우손풍조하게 잘 성장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임병하 도의원의 도정질문 장면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은 상당히 흐뭇했을 겁니다. 예,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교입니다.